내일부터 중요한 건 대체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선별하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핫픽스를 통해서 어떤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식약처 수출 지원에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코스맥스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두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이 끈끈한 우상향,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2조 원을 또 들여서 울산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덴티움 매 분기 실적 경신 가능성이 전망이 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섹터의 강자로 부상이 되는 느낌이죠. 신사업 성장 덕분에 SK텔레콤 잊혀져가던 종목이죠. 통신주들. 근데 KT를 포함해서 바닥을 잡는 듯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쌈지엔터, SAMG엔터인데 일명 쌈지엔터라고 하죠. 해외 진출 올해 매출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또 김민수 대표께서는 어떤 핫픽스를 챙기셨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덴티움입니다. 자, 매 분기 실적 경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덴티움을 딱 뽑으셨단 말이에요. 네.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찾으셨습니까, 덴티움? 지금은 주가가 뭐 이제 정고점 넘느니 맞느니 하지만 네, 하반기 때는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뀐다. 네, 그런 쪽에서 임플란트 쪽은 잘 보자라는 차원에서 쏙 뽑았고요. 네. 혹시 앵커님은 아직 괜찮으시죠? 이는? 저는 아직 뭐 쌩쌩합니다. 네, 사실 하나 넣어야 되는데. 금방입니다. 네,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네네. 특히 한국은 임플란트를 보면은 식립률이라고 그러죠. 임플란트 심는 거. 네. 예, 이 식립률이 80%대입니다. 거의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 수준 높고 그래도 이가 불편하면 또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몸 잘 챙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게 장착이 됐는데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임플란트 식립률이라고 하는 쪽 네. 이쪽이 5%도 안 됩니다. 그만큼 아주 무궁무진하게 클 수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로 다 20%대,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가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식립률은 거의 뭐 이제 보이지도 않는 숫자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의료기기 관련된 VBP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가격을 정부가 대행 구매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인민들에게 좀 저렴하게 시술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은 4월 달부터니까 네. 이번에 덴티움 실적 나온 게 1분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올 리가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아마 4분기부터 나오는 실적 4월 달부터 나올 실적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은 충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1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네, 중국한테 적자로 돌아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가운데서 임플란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1분기 실적이 나기 전과 후의 중간 지점에 네. 지금 중국과 우리 관계가 조금 삐뚤삐뚤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거 좀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를 하고 좋게 봐야 될까요? 원래 보복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예, 그 보복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산업이 커지기 전까지는 받아들이다가 이제 조금 커져서 자국의 업체들이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딱 예, 뭐 이제 또 저희가 중국이 잘하는 게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네. 안전 검사 또 강화시키고 통관 강화시키고 뭐 이런 행동은 나올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당장 이제 중국의 그 임플란트 하는 의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량 구매로 가져와서 이제 중국인들도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서 그러면 의사가 숙련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관련된 기술들을 들여올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그 디지털 엑스레이부터 스캐너, 네. 그리고 또 이 식림 살 때 보게 되면 각도하고 이 구멍 뚫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또 보여주는 어떤 3D 뭐 프린팅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모두 다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아마 보여주기 시작을 해야 의사들이 좀 숙련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비게이터처럼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단순한 임플란트 업체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또 같이 따라가서 디지털 솔루션까지 보여주는 이런 그림까지 간다. 그러면 한국의 업체들의 수혜가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기자재 업체들 인수하는 회사들 이런 거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요거는 잘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좀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덴티움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의 핫픽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사업 성장 덕을 봤다. SK텔레콤 어떤 덕을 본 겁니까? 네, 이제 SK텔레콤 하면 우리 뭐 잘 알고 있듯이 네. 전통적인 경기 침체 수혜주죠. 뭐 경기 방어주다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네. 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요. 그 가입자 수 곱하기 나오는 통신비 하면 거의 뭐 나오는 영업이익, 매출 이게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스마트폰 하면 뭐 핸드폰 하면 5장 7부다. 이제 몸에서 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안 마셔도 스마트폰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기생충을 봐도 스마트폰을 쓴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주의 경기 방어주로서 통신주들이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미디어 사업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사업 등에서 각각 한 10% 그리고 28%, 22%씩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사용하고 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사진이나 이런 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핸드폰에 보관하기보다는 클라우드에다가 백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들 기업들 이제 다 뭐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이익 이런 부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시화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고물가다 보니까 또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알뜰폰 쪽으로 많이도 이동하시는 또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네.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 뉴스 보니까 KB금융에서 나온 알뜰폰 예. 뭐 가입자 수가 뭐 엄청나게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요. 예.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입자들이 많이 다 이동을 한다 하면 뭐 당연히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IPTV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그러니까 이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IPTV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특히나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증 그 실사용자들이 증가한 수가 1위였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그냥 기존의 통신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계속해서 이 캐시카우를 통해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SK텔레콤은 이제 통신사라고 보기보다는 AI 기업으로의 좀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구방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이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경기 방어주 하면 그냥 딱 짜여진 틀에서의 사업 구조 여기서 이제 성장성까지 더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러니까 좀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거 나오는 데서 이 통신사들 고배당도 주고 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매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입자 수보다 중요한 건 AI 기업으로의 변신이 중요하다. 앞으로 성장 동력들은 충분하다라는 의견. 이렇게 해서 덴티움과 SK텔레콤 두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제 주전부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